미국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전문가 최초, 유튜버 최초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지를 다 드렸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예측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미풍선생TV 구독자분이라든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미리 일어나는 일들을 정답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삶이 재미없어.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비타민C 여러분들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암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작용, 노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알 정도, 못해도 저는 하루에 3알 먹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600정입니다. 600개는 2년치 먹어요. 2년치. 아깝습니까? 술 한 잔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됩니다. 밥 먹는 중간에 꼭 드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강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미국 CPI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가 일단 나오죠. 이것이 얼마큼 연말로 가면서 이것이 연말 연초로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PI가 크게 둔화된다. CPI가 크게 둔화되는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것보다는 금리하고는 금리를 올릴수록 물가는 큰 영향을 못 받는다고 했죠. 이걸 유동성 함정을 거꾸로 뒤집어 세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영향보다는 이거는 소비의 위축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침체, 리세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연말 연초 가면서 뚜렷해지기 때문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고 거의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에 보시면은 2월 달쯤 되겠네요. 그래서 인플레 정점 지났고 그래서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거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거는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연준이죠, 연준. 금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인데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투기 세력이죠, 투기 세력. 연준의 주인은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들이 자산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산 매입 세팅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자산을 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9월 달에 이미 9월 말, 9월 31일입니까? 30일 마지막 날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지금 저점이 지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등 수치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변화일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됐다. 그리고 지금 지난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인플레 정점을 찍은 거하고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다르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0월 CPI가 예상치를 밑돈다고 그랬죠. 이거 다 예상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뉴스 나온다고 했죠. 뉴스는. 그래서 인플레 둔화에 국채 금리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미국 국채 금리 사라고 했죠. 국채. 10년물 정도라든가 뭐 20년물을 사든가 이거 5% 이상에 사면은 대박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5% 최고점입니다. 5% 조금 넘어서 한 범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 연초로 가면서 더 뚜렷해진다. 연말 연초. 여러분들 너무나 뭐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면은 전년비 상승률입니다. 3.2%. 이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2%까지 간다고 했죠. 2%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3%대에도 우리가 지금 뭐 2010 몇 년, 뭐 13년도, 15년도 뭐 이럴 때는 뭐 15년도, 16년 때는 3%대에도 제로금리 했었습니다. 이게 다르죠. 지금 5.5%인데 제로금리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자산을 다 산 거예요. 연준이. 올려야 되니까. 지금은 연준이 자산을 안 산 겁니다. 아직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수익률을 보시면은 제가 5%에서는 무조건 살았죠. 5% 넘은 날이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이때 무조건 사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대박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밑봉 선생이 사라고 할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팔아라 할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다? 시간이 정한다고 했죠. 시간. 네, 변화일, 대등수치 모든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달이 뜨고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달이 뜨면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이고 썰물이 오면은 밀물이 오고 네, 밀물이 뭐 또 들어오고 가고 자 배고픈 시간, 배부른 시간, 시간들이 먹으면 또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5%에 또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5% 넘어간 시기에서 지금 사신 분들은 이제 멋이다 대박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고 저점 찍은 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매수하라 그랬죠. 네, 이날 제가 이제 9월달에 아마 방송을 처음 했을 거예요. 9월달에 처음에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죠? 현금의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급락한다고 했죠. 네,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대 온다. 그 이후로 나타난 게 무엇이다? 코로나가 등장해서 현금의 가치가 개박살 나버렸고, 그다음 주가는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1월 17일인가 이 날짜가 있죠. 삼성전자 고점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 계좌 무조건 정리해라 그랬죠. 주식 계좌 없애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다? 전고점 한번 뚫는다고 했죠. 네, 여기서 뚫어버렸습니다. 뚫으면은 여기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2600포인트는 무조건 깨러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9월달까지라고 했죠. 최저점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9월 30일인가? 맨 마지막 날이 최저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아라 사라. 그 다음에 이제 대등수치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날 이 9월 30일이 마지막까지 주가는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태양이 둘 쪽에 나가도 지구가 둘 쪽에 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올해 2월달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이제 내려야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금리가 이제 가팔라질 겁니다. 연말로 갈수록 제가 이제 가팔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금리는 무엇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시간이. 그게 언제입니까? 내년 3월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3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정답지를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는 정점 지났지만 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고 방송을 또 여러 번 했어요. 하도 제 방송은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독자가 절대 늘어나는 방송이 아니랐어요. 제가 지금 하루도 거의 맨날 했습니다. 그냥 영상을 1000개 넘게 올렸습니다. 19년도부터 9월달부터. 구독자 안 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네, 댓글에 대부분이 욕이 달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건 아니지만 세 번째는 다 현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현실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요. 돈 많이 버는 유튜버는 어떤 유튜버입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네, 뒷북 치는 방송입니다. 뒷북 치는 3% 방송 예를 들어서 뒷북 치는 거예요. 왜? 그게 맞거든. 눈으로 보이거든, 진짜로. 그리고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임장하는 방송. 임장을 해야 돈을 옵니다. 사실은 임장을 하고 임장하는 거는 뭡니까? 광고죠. 사실은 전부 다 광고예요. 돈 받고 거의 막 광고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 유튜브들 보시면은 영상 자체가 다 광고입니다. 광고. 제품 어떻게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이거 재밌네. 결국에는 로봇 청소기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데 다 몰립니다. 사람 구독자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5만 명에서 저는 10년을 해도 이거는 못 벗어난다 봅니다. 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인플레 이상 둔화가 됐다 그러고 향후 증시 움직이 세 가지 변수 이제 뒷북 치기 시작합니다. 뒷북. 모든 언론 이제 유튜버 전문가들은 이제 전부 다 뒷북 칠 거예요. 네. 그리고 미리 보는 방송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보는 방송들은 네, 욕이 달리거나 아니면 구독자 절대 안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UBS 워버그입니까? UBS도 마찬가지죠. 미연준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제 뒷북치 시작하죠. 투자은행도 IB입니다. 네, IB도 이제는 뒷북치 시작합니다. 연말 2.75% 될 거는 내년 이렇게 얘기하고
뭐 CB, 커머셜 뱅크, 뭐 일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이제 뒷북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가 둔화에 환율 28원 뚝 떨어졌는데 내년 3월 또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네, 지금 다 뒷북이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제 방송은 전문가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대부분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또 전문가들이 많아요. 유튜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의 제로다. 이제 저는 이제 제로라고 했습니다.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한 이후로는 두 번 연달아서 동결이 돼 버렸습니다. 동결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거하고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들하고 여러분들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투자은행들이라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연준이 투기하는 연준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기들이 자산을 매입하면요, 이거 연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절대 안 올립니다. 자, 지금 인플레가 CPI가 8.7%의 상태에서 제로금리였습니다. 연준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8.7%면 엄청나게 높죠, 금리가. 근데 제로금리 계속 고수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안 팔았거든. 팔 시간 벌려고.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금리 인하한다는 내용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 금리 인하는 이제 시기의 문제, 이거는 다 말씀드렸죠. 빠르면 내년 봄, 뭐 봄이 언제입니까? 3월이죠. 뭐 6월 달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봄이 아니죠, 여름이죠, 이제 여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여전히 제 방송은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큰 변화가 없을 거고, 여전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고, 여전히 조회수는 안 나올 거고, 여전히 구독자는 안 늘 거고. 자, 이것이 뭐다? 이조차도 뭡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입니다. 이 우주만물의 법칙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미풍선생 TV에서 구독자가 는다, 조회수가 늘어난다. 이거는 우주만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믿질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다? 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인가. 네,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르죠. 대응. 주식을 그렇게 팔아라, 주식 계좌 없애라. 제 방송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예로 한번 들어가지고 이때 그렇게 주식 계좌 없애라고 했잖아요. 이때 9월 달까지 폭락한다고. 예, 그 욕만 달린 거예요, 욕만. 네가 그런 말을 언제 했냐. 나중에는 그래요. 삼성전자 고점, 삼성전자 9만 원 위에서는 무조건 팔으라 했죠. 이거는 10만 원 못 들고 올라간다고.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 꼭지를 치기 전날 3일 동안 얘기해서 3일 동안 하도 나중에는 또 네가 그런 말을 한지 언제냐 또 그런 말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5번 정도는 얘기합니다. 5번 정도를 영상을 거의 비슷한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예. 욕만 계속 달리더라도 이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일어나는 뭔가의 또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월이죠. 몇 월, 며칠 정도까지 가르쳐줬어요. 몇 월 며칠. 이제는 앞으로는요, 시간 몇 분 알려드릴게요. 몇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2024년 뭐 예를 들어갖고입니다. 9월 3일이라 칩시다. 뭐 9월 3일이라고 치면은 또 나중에 또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또. 그럼 제가 이거를 뭐 지금 증시가 어떤 뭐 큰 변화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10시 15분 43초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또 믿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러면 또 나중에 네가 그런 얘기 언제 했냐, 말이 되냐, 이 방송 구독 취소한다, 또 이런 얘기 또 달립니다. 그조차도 우주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는 초단위로 알려드리겠다. 초단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